최강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셋파크님이 추적 20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고. 왜 그러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흔들어님이 박지훈 형님 시원하게 뚫어주시죠. 뭘 뚫어주죠? 제 별명이 쾌변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건데 쾌아람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변비약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그 일명 구하라법 있잖아요. 네. 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게 좀 그런데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처음에 몇 번만 언급하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동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 다 내놔라. 다는 아니고 일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뭐 법이 바뀐다 어쩐다 뭐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고. 개정안만 지금 올라가 있고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 또 그 비슷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네. 요번에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 정도 때까지 서류상으로는 4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1살 정도까지만 같이 살았던 엄마가 네, 생모죠, 생모. 예, 생모. 그 딸이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투병 끝에 좀 젊은 나이에 예.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나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망 신고 후에 법을 확인해 보니까 생모가 단독 상속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법적인 얘기는 좀 이따 박지훈 네네.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예. 돈을 다 내놔라. 예. 내가 혼자서 단독 상속을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받고 이 생모가 보니까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니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 썼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 통장으로 돌아가신 썼다. 분 통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왜 썼냐. 그것도 내 돈인데 원래.라고 해서 좀 과한데. 그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합의 조정을 좀 해보려고 예. 상황이 진행 중인데 이 유가족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방송에 인터뷰를 방송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너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누가 죗값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모가 돈 내놔라 막 네. 이랬는데 지금 유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계모, 계모와 동생, 네, 동생이 있고 이제 새엄마죠. 새엄마죠. 그 양육을 했던 새엄마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제 구하라 씨 관련된 사건도 굉장히 비슷한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전에 기억해보면 뭐 소방관이 네. 신직했는데 네네. 갑자기 또 그 건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돈 내놔라 네. 이렇게 됐던 거고. 이게 상속 순위 때문에 그거부터 그렇습니다. 정리. 예. 상속이 누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을 어떤 순위로 피대로 받아요? 갑니다. 피대로. 예, 피가 이제 혈연이라 관계라고 네. 표현하는데 1순위가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고요. 그럼 엄마 아빠. 예. 아니요. 빅선이 자신의 자식들. 비속. 네, 예. 아래. 존속은 위고 예. 비속은 또 아래고. 배우자는 같이 받고요. 비속이 1순위예요? 1순위입니다. 자식들이 제일 먼저 받고 자식들이 없을 때 2순위로 갑니다. 그게 부모. 또 부모도 없다 그러면 3순위. 네.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혈족. 그 사촌 지간까지 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뭐가 하면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가고 2순위가 없을 때 가는 거니까 1순위가 있으면 1순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자식하고 배우자도 포함되는 거죠? 배우자는 계속 옆에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만약 부모도 있어요. 네. 그럼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식만 그래요? 하고 배우자만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복 동생은 형제죠. 예. 형제고 의붓 어머니 새어머니는 입양 어떤 그걸 절차를 밟았으면 가능은 한데 피 아니면 입양을 해야 되거든요. 입양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친모 직계 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직계 존속만 있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모가 뒤늦게 나타났고 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들 보면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죠. 비속이 자식이 없죠. 없단 자식이 말이에요. 없죠. 자식이 예. 없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1순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겠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네, 그것도 같이 아닌 받겠죠. 거고. 예. 네. 근데 부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새엄마가 있어요. 네. 그럼 결혼을 해갖고 그러면 입양을 하면 엄마가 입양 되는 거 절차를 안 아니에요? 밟은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입양 절차를 밟았으면 어. 새엄마한테도 상속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걸로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상속을 이제 지금 친모가 지금 받는 사유. 구하라 씨는 조금 달라요. 구하라 씨 사건은 아빠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빠랑 엄마가 반반 받습니다. 아빠 엄마 반반. 그 반도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이 건은 아예 모든 수익을 친모가 받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예. 지금 인터뷰를 직전에 바로 듣고 왔는데 예. 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을 하려고 했대요. 보험 수익자는 가만히 놔둔 법정 상속이 되고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예. 암투병 중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제대로 안 됐고 법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금 역시 다 지금 친모가 가져가는 아주 불합리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것도 가져가고 장례 비용 쓴 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싹 다. 간병비랑 장례비 포함해서 5,500만 원에 네. 대한 그 간병비까지요? 네네 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의 전세금도 이 생모가 가져갔다.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전세금도요? 네네. 보험금도 자기가 가져가고 예.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암진단비를 받아서 뭐 간병비나 이런 걸로 좀 썼다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장례비용 치른 거 이런 거 5,500만 원도 부당하게 너 가져갔으니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 그러니까 앞에 보험금이랑 이 전세보증금은 아예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져간 거고 네. 이 5,500만 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 지금 소송까지 제기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일전에 보면은 네. 기억을 해보면 그 소방관 순직한 소방관 생모가 나타나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 다른 그 형제였나요? 그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네. 그 양육비 청구 소송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받아냈단 말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 결국은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입증의 문제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그 건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일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예. 너 그런 게 말이 안 맞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면 실제로 그만큼 받을 수가 없는데 예.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일부 이제 일부 돈을 좀 돌려주라라고 판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결국 법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민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피대로만 자꾸 주다 보니까 상속 결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게 안 맞는데도 가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하면서도 요새 예. 감각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모, 새엄마 이런 표현들이 잘안 쓰죠, 예, 요새 요새는. 안 쓰는 예, 표현인데 맞아요. 이게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민법이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큰 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8년도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랑 지금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혼율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젊은 나이에 죽더라도 지금은 보험금이나 이런 이제 재산 형성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달라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민법이 계속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안 되고 50년도에 제정된 가족 관념으로 지금까지도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이런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거죠. 낡았죠. 그래서 그 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예. 상속을 지금 순위대로 가는 게 맞는데 결격 사유를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아, 상속 순위도 규정하고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상속을 안 된다, 상속이 네. 안 된다. 예. 거기서 이제 했는 건 아주 명확한 것만 이 50년대 만들 때는 규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살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상속 죽였거나 그건 아니면 당연한- 때려 죽였을 때 상해치사 아니면 유언을 하는 걸 방해했을 때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사기 강박해서 유언을 시켰을 때 그런 명확한 것만 지금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도 뭐 나쁜 행위고 절대 안 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가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가정에 맞게 부양을 다 한 사람한테만 상속을 줄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속 결격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추가가 좀 필요한데 개정안은 지금 올라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이죠.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복잡한 법 개정을 하는 것처럼 그거 한줄 넣으면 하는데 돼요. 그 한 줄 넣는 거예요. 한줄 그러니까 예를 넣는 들면 거예요.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부양의 의무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을 넣는 건데 그 한 문장 넣는 거를 갖고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년째.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양의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는 이게 피는 이제 DNA 검사하면 명확한데 이거는 그럼 어디까지를 뭐 부양 의무를 다 그렇죠.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모호하니까 그런 거 그 아니에요?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거거든요. 이 수십 년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뒤늦게 와가지고 했던 경우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소방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어떻게 DNA나 이런 거는 100% 맞는데 예. 양육을 다 했다. 보험을 다 했다라는 걸 입증이 가능하나? 그렇지만 충분히 법정에서 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 개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어쩌면 약간 변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건도 지금 앞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히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문제겠죠. 아까 그 우리가 소방관 같은 경우도 그 예, 생모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부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네. 요번 사건도 그렇게 돌려받을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네. 예컨대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험금 1억 이상의 보험금하고 뭐 아까 보증금, 예, 전세 보증금하고 그 억대가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통장에 이제 그 사망한 그 딸의 통장에 언니의 통장에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5,500만 원. 그거를 너희들 왜 내 거를 썼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쓴 이유는 뭐냐면 간병비예요. 간병비하고 병원비로. 뭐 장례비인데. 근데 그 5,500만 원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뭐 그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법제에서 앞서 가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독 상속의 권리를 인정받아서 가져간 돈은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지금 이제 조정이 된다면 이 5,500만 원의 부당 반환 이득 그 청구 소송을 한 거에서 5,500만 원을 다 안 주는 정도 조건 혹은 네가 앞서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갔으니 이 부분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이지 사실 뭐 그렇죠. 그게 큰 폭이 일어날 양보예요. 수는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지금 이 친모가 절대적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가 예. 내가 양육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달라. 입증 못 하죠. 입증하기도 어렵고 양육을 이제 하면서 얼마 쓴다는 걸 적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체를 예. 인정받기는 어렵고 특히 전체라는 건 뭐냐면 예.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사망 보험금이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돈들을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으로 갑니다. 뭐냐면 판사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가더라도 법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친모 측이 양보하는 측에서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양보라는 게 뭐 지금 이 사람 행동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아까 이제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의 그런 말씀하신 상속과 관련된 민법 체계가 굉장히 낡았다. 네. 지금 현실하고 안 맞지 않다. 그럼 외국은 그렇게 좀 정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은 이제 네. 뭐 제가 지금 말했던 5가지 사유, 살인액은 당연히 포함되고 부양 이런 게 포함된 나라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상속법이 좀 다르긴 달라요. 특히 미국의 뭐 많은 주들이 법이 다르긴 한데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양 의무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결격이 되거나 아니면 상속이 덜 되게 하는 방식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제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구름 커피 한 스푼이 이건 범죄 아니냐 이거는. 이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범죄죠. 범죄죠. 근데 법적으로는 권리라는 법적으로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 그 고인을 양육하고 고인과 같이 지냈던 가족, 실제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분들이 지금 범죄가 네, 돼버렸어요. 범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횡령 이런 게 돼버렸어요. 한지혜님은 빨리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요번에 21대에도 올라가 있나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죠.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지금 진행 작가 말씀하신 양육이라는 걸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입증하냐.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요. 한번 불을
법을 좀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면 쉽게 통과를 시킬 수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뭐 생각이 민법이나 들거든요. 헌법이나 다 개정할 때 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다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한 논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육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법적으로 측정하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회 통념은. 근데 법이 결국엔 사회 통념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게 이런 사건이고 이게 알려진 것만 이런 정도지 사실 무수하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새롭게 결합하는 그럼요. 가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많이 네. 했습니다. 이런 사건. 그래요. 예. 이게 뭐 그때 천안함 사건 때도 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있었고 네. 세월호 때도 때도 그랬었고 있었고.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서 빨리 그러니까 좀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법적 감정하고 현실적 감정이 너무나 다르면 법을 현실에 맞춰야 되거든요. 예. 국회가 이거 어디서 하나요? 법사위에서 하나요? 그놈의 지금 법사위에 죄송합니다. 아, 아유, 법사위가 바빠가지고 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부하가 총장 때문에 누군지는 좀 몰라가지고 지금. 아이, 참. 부하 보스를 찾고 예. 있어가지고 예. 이런 거 빨리 이제 정기국회 때 논의를 이건 해야죠. 이건 무조건 진행을 해야죠. 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